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참여연대가 너무 싫은 보도를 좀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사실은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 보도를 보고 너무 놀라서 뭐 이런 보도가 나왔나라고 하면서 내놨어요. 그런데 이 보도의 그 핵심은 뭐냐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입니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각종 갑질 등으로 대한항공 기업 가치가 떨어져도 국민연금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지침, 즉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엔 투자 기업의 경영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고객이 맡긴 돈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 지침이자 모범 규준을 말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 시행하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합병과 대한항공 갑질 파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기업들에 투자한 국민연금도 손실을 입습니다. 국민연금이 앞으로는 투자한 기업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하는 지침을 도입하겠다며 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이 아니고 도입은 작년에 했고요. 네. 이걸 이제 경영권을 이제 행사를 했잖아요. 네네. 요 행사를 했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난 거지. 언제 했냐면은 1월 17일 날 이런 그 보도들이 쭉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왜 국민연금은 이런 거를 행사하고 있어. 그런데 그 행사한 기업이 누구냐? 한진그룹이에요. 그런 물컵갑질로 유명한. 그러니까 네. 한진그룹이 너무 이제 진상을 떠니까 그야말로 한진그룹을 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하게 된 건데요. 한진그룹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처음인데요. 주주권 행사 여부는 다음 달 초에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기금운용위는 오늘 대한항공 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 처음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이자 한진칼의 3대 주주입니다. 지난해 잇따라 터져나온 총수일가의 일탈과 배임 등으로 대한항공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에 손실이 생긴 겁니다. 주가가 하락하자 국민연금은 지난해 대한항공에 공개 서한을 보내고 경영진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주주권 행사 여부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최종 결정됩니다. 결과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이사 등의 연임을 반대하거나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있는 이사가 연임을 한다거나 또 새로 선임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분은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 토론도 하고. 국민연금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요. 저희가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회의 요구. 노조 시민단체는 재벌개혁 시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속 이제 싸워왔던 시민단체 대표적인 단체가 참여연대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참여연대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여러분들이 참여연대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이었는지 요거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스튜어드가 뭐 집사, 관리인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기관 투자자가 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주니까 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네. 뭐 예컨대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오너의 문제가 있으니까 오너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겠다.
요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고 이 기관 투자자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이제 이걸 도입하겠다고 했고 이제 1월 16일에 이제 사실 논의를 들어간 거예요. 이제 행사할까 말까 지금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이 관련된 보도가 1월 17일 날 어떻게 나왔냐면요. 보도량으로 봤을 때는 네. 한겨레가 굉장히 많이 보도했어요. 4건. 예, 그리고 한국경제가 총 5건을 보도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3건, 그리고 경향신문이 2건, 동아일보가 2건, 중앙일보 1건밖에 보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내용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네.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는 사설의 제목을 보면 경향신문 사설은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복지장관 발언을 주목한다라고 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경영권에서는 경영권 개입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라는 재계의 우려를 반반씩 섞어서 보도하는 이런 보도가 조선중앙 동아메일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저는 반반 정도는 괜찮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지금 뭐 속상하겠어. 재계에서는 이게 문제는 나는 지금 한진이 아니니까 괜찮지만 이런 걸 시작하면 나도 불편하다라고 하는 재계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행사를 하겠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생협에 가입을 하건 내가 개인적으로 어디 가입을 하면요. 내가 가입한 단체가 여러분 민원연에 만약에 예를 들어 민원연 회원이신데 민원연 일 잘 못하고 이상해 막 돈 횡령해 그럼 여러분들도 막 들어와서 희망이다 탈퇴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국민연금 그거 못합니까? 국민연금이 주주인데 그리고 국민연금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가 낸 돈이에요. 우리 국민이 낸 돈으로 막 여기저기 주식을 사요 국민연금이. 그런데 그 회사가 잘못되면요 우리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걸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내 돈인데 내 돈을 가져다가 돈을 말아먹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 회사가 망하지 않게 막 가서 니네 이거 정말 똑바로 해. 이걸 하시는 게 국민연금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에요. 그거를 하라는 건데 재벌은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주식만 사줘. 딱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반반으로 보도해도 난 이해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신문은 워낙 보수적이어서 맨날 반반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반반 이상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기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거 이건 반반이 아니에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제가 요거 그 기사 내용만 좀 읽어드릴게요. 한국경제 기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월 7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회의 요구 노조 시민단체는 재벌개혁 시위라는 제목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정조준에 열린 이날 회의는 기금운영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요청해서 소집됐다. 이 위원은 지난달 말 한진그룹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에서 이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 노후 자금에 집사를 자청하는 국민연금의 첫 주주권 행사가 결국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 노조와 시민단체의 정치적인 주장에 떠밀려 시작된 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마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이거를 행사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요청해서 소집시켜서 바깥에서는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압박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서 국민연금이 마지못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것 같다. 시민단체 힘 진짜 세네요. 이런 보도를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다른 데는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거거든요.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하지 않았을 수준이었는데 이찬진 위원장이 요청하고 밖에서 떠들어서 이게 진행되는 걸까요? 이거를 그럼 다른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었나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당연히 스튜어드십 코드는 약간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논의가 촉발된 게 아까도 계속 나오지만 한진그룹의 가출 때문에 이 오너 리스크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 촉발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머니투데이의 작년 5월 기사인데 오너 리스크에 밀린 주가 한진칼 반등은 언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오너 일가의 각종 의혹들로 가치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도입하게 되면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을 높이면서
주주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계속 개입해야 된다. 자꾸 사실 그 당시에 그 갑질 이후에 한진칼이나 아니면 대한항공 주가가 되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개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거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막 이 시민단체나 아니면 참여연대가 압력을 행사해서 바뀐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네. 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거는 그 한진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안 하는 거야. 아까 그쵸. 제가 말한 그 보도에서 한진이 그동안 어떤 짓을 했고 이거를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참여연대 집회위원장이 하고 있는지 이런 말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금 이렇게 밖에서 떠들어서 이 부적절한 시민단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이렇게 국민연금 압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요즘 최근에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냐면은 시민단체가 뭘 요구해, 예를 들어 참여연대가 뭘 요구해서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압박으로 처리하는 이런 관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시민단체는요, 원래 시민사회의 문제를 갖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민사회 문제, 그러니까 저는 언론단체니까 언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요. 부적절한 것을 지적하고 개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린 계속 그렇게 떠들어요. 그냥 밖에서 계속 떠들어. 그러면 그중에 합리적인 것을 정부가 가져다가 하는 거고 우리가 암만 떠들어도 박근혜는 안 해줬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 정부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 그중에 몇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압박에 굴복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늘 그렇게 떠들어 왔습니다. 할만하니까 하는 거죠. 네.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목소리에 귀를 열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리고 그거 다 했으면 지금 나라가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죠. 네. 그런데 마치 않아. 언론은 우리가 부적절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가. 부적절한 게 너무 많은 거, 정부를 막 시민사회가 굴려가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적용해서 자꾸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치면 스튜어드십 코드 발생해가지고 시민사회가 이익 볼 게 뭐예요? 시민사회? 그러게요. 거기서 돈을 받나? 아니, 못 받죠. 한진한테 돈을 받나? 국민연금한테 돈을 받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경영계에서도 이거 계속 압박을 넣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시민단체가 셀까요? 아니면 한진그룹이 셀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왜 필요한지 또 우리가 이제 참여연대 편만 들다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세요. 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에 남양 유업 갑질 사건도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그때 이 오너 갑질 이후에 거의 뭐 남양 유업 불매 운동이 크게 퍼지면서 사실 많은 그 피해를 받았거든요. 기업 자체가. 네네. 뭐 한진도 마찬가지. 저 사실 저도 일본 갔다 오면서 제가 어떤 항공사를 이용했겠습니까? 대한항공. 대한항공. 그렇다고 우리가 잘을 타진 않잖아. 아니,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않았죠. 저는 아시아나 항공을.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대한항공 이용할 수 없다. 앞으로. 왜? 아니 그 갑질해서 그 오너가 있는. 안 그런가? 근데 사실 그나마 조금 아시아나 항공도 그나마요. 그래서 사실 제주항공을 이용할까 이런 고민까지 똑같다. 그럼 안 갑니까? 어떡합니까? 어쨌든간에 안 갑니까? 소비자 문제구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까지 따져가면서 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 오너 리스크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이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런 거고. 근데 사실 이런 갑질 사건이 터져 나오는데도 조양호 회장의 지배 체제는 현재 공고한 상태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도 더 이상 사회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기업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은 국민연금의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공정하게 보도하여 연기급 기업 감시 기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적 논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민원연을 만난 후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언론에 기대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용감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언론을 보는 안목이 생겼고 좋은 보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는 민원연 회원입니다. 세상에 없던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유, 바빠요. 또 마지막입니까? 요즘 저희가 한국경제하고 매일경제를 모니터를 시작하니까 특히 한경과의 싸움에 지금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대처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왜냐면은 이거 더 키워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워낙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경제에 참 해도 너무하더라 싶은 건데요. 얼마나 웃기는 말장난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네. 이번에 지적한 거는요. 한국경제의 칼럼인데요. 용어의 함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뭔지 얘기해 보시죠. 일단 위험의 외주화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네. 많이 쓰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용어가 잘못되었다면서 위험 관리 업무의 전문화라고 고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논설위원회 논리는 이런데 위험한 업무는 원청 업체보다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업체가 더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다. 오죽하면 고층 빌딩의 외벽 청소를 훈련받는 전문 인력이 아니라 빌딩 소유주가 직접 고용한 인력이 하면 더 안전한가? 라는 한탄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직접 고용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위험에 외주하지 말고. 네. 그런데 뭐 외벽 청소를 뭐 건물 소유자 직접 고용한다고 해서 그게 또 안전해지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네. 자, 이거 그럴싸하잖아요. 자, 그럴싸하네요. 외벽 청소 해야 되는데 내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위험한 일들 있을 수 전기, 뭐 설비부터 시작해서 외벽 청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고용할 수 없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외주 업체에다가 맡겨야 된다. 전문성 있는 업체 맡겨야 된다. 이건데요. 정말로 이 말은 맞는 말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되려면 전문 인력이니까 그럼요. 전문 인력에 걸맞는 돈을 주셔야 돼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험의 외주화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전문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진짜 헐값으로 후려쳐가지고 네. 사람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일을 자꾸 외주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 이 말장난대로 하면은 그냥 그런 위험한 일은 다 돈 많이 주세요. 차라리. 고액 연봉을 받고. 네, 고액 연봉 진짜 억 받으면서 목숨 내걸고 일하니까 네. 정말 위험하시잖아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으면은 그 위험도가 줄어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일은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너무 월급이 적기 때문에 숙련될 수가 없어요. 오래 못 다녀.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말장난을 하면서 왜냐하면 전제는 뭐냐. 니네가 돈을 많이 주고 그 용역업체, 그 하청업체에게 제값을 지불하면서 그 전문 업체로서 인정을 해줘라. 그러면 뭐 이렇게 고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죠? 외주하는 거 그리고 용역 계약을 맺는 거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고 이 제도를 악용해서 완전히 자기네들이 하기 싫은 어려운 일은 다 외주를 줘버리고 걔네한테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돈을 주니까 그 하청업체는 또 뭐예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괴롭혀가지고 그 직원들을 거의 진짜 서로 쥐어짜게 하는 네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갑자기 또 이 보고서를 갑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열이 받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못돼 처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있고 똑똑해서 이 논리를 만든 거잖아요.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야. 전문 인력을 외주로 뺀 거야라고 이렇게 합시다. 말은 참 그럴싸한데 현실을 알면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네. 뭐 언론사도 다 기사 잘 쓰는 사람 외주 주고. 아 그런가요? 기자 쓸 필요 있습니까? 기사 잘 쓰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네. 뭐 기사 쓰는데 뭐 이렇게 받아 쓰는 거잖아요. 그 대부분.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다 하겠다. 그런데 심지어 한국경제가 이거 아까 제가 한 건 칼럼이잖아요. 근데 그 칼럼이 나온 날 거의 비슷하게 기사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 제목도 이거예요. 청소 인력 직접 고용하면 빌딩 외벽 청소 더 안전해지나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어요. 똑같은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심지어는 인정을 해요.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저희가 방금 처장님 말씀한 이야기를 그대로 썼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위험 작업을 외부에 맡길 때는 가격 경쟁 대신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설비 정산 제도로 입찰 방식을 바꿔서 고위험 근로자가 고임금을 받도록 하면 장기 근속자가 늘어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완전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거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이네.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사실 맞는 말이네. 네.
근데 이렇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전해줬거든요. 한국경제는.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제도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헐값으로 이렇게 위험하게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그걸 비판하는 보도를 해야지. 그렇죠. 너무 꼴보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을 우리 월급 많이 주고 이들에게 전문성을 인정하자. 이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입찰 방식을 바꿔서 이들이 고임금을 받도록 고위험 근로자가 그 일에 걸맞게 고임금을 받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그런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지. 그냥 말장난하면서 위험에 외주화는 없습니다. 이들은 전문업체일 뿐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는. 저는 진짜 이 보도를 보면서 어제도 그랬지만은 한국경제는 정경련의 정말 대변인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도 아니에요. 일부 재벌의 논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보도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이 보도가 그냥 한국경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조선일보나 이런 데 다 같이 퍼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전선에 서서 이런 주장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령이나 매경 모니터를 시작을 한 건데 보면 볼수록 참 가관이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쓱쓱 지나가면서 지적된 보도만 보는 것과 매일 한경을 보면서 이렇게 뽑아내고 있잖아요. 가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도 기자들 다 외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이팅. 그럼 파업하지 않을까요? 다 외주하라고 지금 글을 그렇게 쓰고 거의 뭐 노조 만들고 자기네들 글을 그렇게 않을까? 쓰고 있는데 다 외주해야지. 네. 파이팅. 알겠습니다. 네.